안녕하십니까. 샤론로즈 마스터 차영숙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 소개 보통 보면은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회사 소개, 뭐 제품, 보상, 이렇게 풀 버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이 회사를 만들 때 가장 근간으로 한 게 창업 이념이에요. 회사에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약간 섞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업 이념의 가장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생존. 왜 생존이냐면 저 회장님이 인터넷 쇼핑몰도 해보시고요. 또 네트워크 경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회사를 한 17년 다니고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화장품 회사에도 좀 있으셨고 그런데 본인이 그런 모든 경험을 다 가지시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2000년대였거든요. 2000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시대에는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각 집안에 들어왔던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또 이렇게 카드로 막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는 저희 세대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이 가끔 시키더라고요. 보면은 굉장히 물건도 허접한데 왜 이렇게 시냐고 내가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세대는 가서 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사야지 인터넷으로 산다는 거는 약간 그리고 또 잘못되면 또 반품해야 되고 이런 것도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너무 빨리 인터넷 쇼핑몰을 하신 거예요. 개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맞춰주지 환경이 맞춰주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살려보려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했는데 이 어머니들이 이 집에 이거 못하잖아요. 이 컴퓨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하니까 어떤 장바구니냐고 물어보더래요. 지금 우리 인터넷 쇼핑몰 어때요? 딱 하면 장바구니에 담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장바구니에다 담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별로 지금 그러고 보니까 2000년이고 지금 2019년이니까 꽤 흘렀긴 했네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미 최초로 개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보고 다시 사람을 다 고용을 하고 리플렛을 다 뿌려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다시 인터넷 쇼핑몰을 해보고 그걸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털었는데 쫄딱 망하시고 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몸도 안 좋아지시고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그 제품인 해모임 화장품을 알게 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거를 할 기회가 생겼구나 했는데 본인이 이거를 딱 하려고 보니까 내가 왜 옛날에 했는데 망했을까를 생각해 봤대요. 근데 한번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회사님이 범법자가 되더래요. 제가 지금 애터미를 지금 시작해서 한 지가 한 8년째 되는데 그때 8년 전에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사가 한번 망하니까 나는 범법자가 되더라. 그리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하실 때 난 아직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 이제 세금 안 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 벌면 200 벌고 싶고 점점 올라가잖아요. 1000 벌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각자가 원하는 난 얼마까지만 벌 거야 하는 상한선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래서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그리고 내가 망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고정비용 그게 인건비가 고정비용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인회사를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인회사를 차리려니까 이거는 그러면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님은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무인회사를 차려야겠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가 이런 개념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면은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생각했는 게 뭐냐면 면도칼 경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해모임이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 애터미를 시작하다 보니까 가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강의를 계속 또 듣고 혼자서 계속 거의 한 50번 들을 정도로 그리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계속 적어가면서 들었을 때
제가 그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적고 그걸 딱 했을 때 내가 눈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열심히 들을 때는 알을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그게 누구한테 말하려면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적은 다음에 내가 한번 쫙 읽어보니까 키포인트의 단어에 제가 그때 미리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면도칼 경영이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면도칼 경영은 뭐냐면 회장님이 굉장히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 거죠.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일반 관리비가 보통 한 20%에서 22%가 되는데 저희는 7%, 7.8%인가 8% 이내인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운영하는 택배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인건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 입장에서 보면 보통 회사가 매출이 30%가 떨어지게 되면 회사가 흔들리게 된대요. 근데 매출이 50%가 떨어지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90%가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90%가 떨어지는 얘기는 나중에 뒤에 또 하겠지만 그건 뭐냐면 90%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선불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면서 선불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90%가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는, 즉 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된 게 우리 회장님의 생각이셨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창업 이념의 두 번째는 속도인 거예요. 왜 속도냐면 회장님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개인으로 내가 이렇게 맨투맨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면 또 그 친구가 전달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렇게 옛날에 보셨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맨 끝에 갈 때 이상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생각한 게 속도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직렬식 방법이었지만 우리는 병렬식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방법을 선택한 거는 우리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직접 운영을 해요. 직접 관리를 하죠.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네트워크이니까 성공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세미나를 주최해도 그 성공한 사람 그 자체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회사에서 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지금 한 11개인가? 전국에 지금 11개의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서 한 군데서 강의를 하게 되면 동시에 11군데서 같이 세미나를 듣게 되거든요. 회사에서 모든 세미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다 대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러질 않아요. 회사에서 다 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겠고, 그래서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게 너무 좋아서 전달할 때에는 그냥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지 말고 무조건 데려다가 이 세미나에다가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듣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전달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왜냐면 우리의 이 법칙은 이 속도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는 네트워크이잖아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어떤 비밀이 있다? 네트워크에 승수의 법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수의 법칙. 이거 뭐냐면 곱셈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명으로 출발했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럼 나는 2명이 되는 거야. 그죠? 2명이 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4명이 되고 8이 되고 16, 32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 이 곱셈의 법칙이 이 네트워크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게 바로 이렇게 승수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이 네트워크의 비밀이 바로 곱셈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속도가 어느 한계가 되게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렬식을 해서 회사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다 해주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은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변형이 되거나 자기 생각이 들어간 말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균형이에요. 균형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나무 이론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통나무 이론. 우리가 이렇게 통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통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통나무에 이렇게 조각을 이었을 때 요만큼씩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나무가 이렇게 했고, 이거를 더 길게 할까요? 이거를 만약에 깊이 이렇게 잘랐어요. 통나무, 요만한 통나무를 이었고, 여기는 이렇게 통나무를 이었다고 쳤을 때 여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막 붓게 되면 물은 얼만큼 어디까지 찰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3번까지 차겠죠? 3번까지 물이 이렇게 차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회장님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 회사를 다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의 다 분배를 했을 때 다 골고루 균형이 돼야지 회사가 우리가 원하는 100년 기업 100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그 첫 번째가 직원이었죠. 애터미의 직원들은 월급을, 우리는 보통 월급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끝까지 했지만 보통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 기다렸다가 월급 받고 한 달이 더 월급 받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직원의 월급을 선불로 준다는 거예요. 선불로 주는 회사가 있나요? 선불로 미리 월급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90%의 매출이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직원의 월급도 선불로 주고 있어요. 그 선불로 주고 직원의 이제 우리 회사가 처음에 이제 본사가 만들어져서 다 시스템을 갖추니까 우리 회장님은 의자를 더 회장실이니까 더 멋있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을 이렇게 평범하게 의자를 했나 봐요. 우리 회장님이 그거를 보고 화를 내시면서 아니 똑같이 다 의자를 해라. 내 의자를 다 똑같이 직원들한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의자를 다 똑같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는 보통 뭐 처음에 들어가면 뭐 대리, 과장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여기 애터미의 회사 본사 직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그러니까 다들 나는 그럼 부장 해볼까? 나는 이사 해볼까? 자기 마음대로 직급을 붙이는 거예요. 직급을 많이 붙였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하냐면 닉네임을 불러요. 닉네임으로 해요. 회장님도 닉네임 부르고 다 회사 모든 직원이 다 닉네임으로 얘기하지 직급이 없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결제를 우리 회장님은 직접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어디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위에 결제 받아서 내려서 경리계에서 지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회장님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언제든지 바로 경리계에다가 요청을 해서 쓰라 그랬어요. 그 대신 각 분야, 영상이면 영상 분야, 구매면 분야, 이 분야 팀에서 내가 최고의 영상을 찍겠다. 내가 최고로 구매를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필요한 모든 것은 경리계에 지출에 필요한 것은 경리계에다가 지출을 해서 다 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래요. 막 필요해서 찾았더니 어디니? 그러니까 미국인데요. 막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야, 그래도 외국 갈 때는 좀 말 좀 해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속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결제 시스템은 바로 본인이 필요한 거는 경리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영상이면 최고 영상으로. 그러니까 저도 우리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면 막 자막이 팍팍 그때 탁탁탁 뜨고 뭐 거기에 말은 뭐 그림도 들어오고 그게 순식간으로 강의에서 우리가 이런 게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막 자막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순식간에 막 그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각 분야에서 모든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마음껏 쓰라요. 그게 제가 옛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좋을 것 같죠? 권한을 주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경영학을 좀 제가 가르쳤는데 경영학 가르칠 때 그게 있더라고요. 책임, 권한의 법칙. 무슨 법칙 들어갔는데 그게 막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이렇게 해라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애터미의 직원들은 일당백을 한다는 거예요. 한 1인당 지금 우리 전체 매출의 70억 정도가 1인당에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매출을 우리 1인당 1당백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얼마 했을 때 직원이 맨 처음에 40명밖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해외팀이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퍼졌지만 어쨌든 우리 전 매출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일당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급여는 더 훨씬 많이 주겠죠. 그래서 직원에 대한 모든 배려, 그리고 우리 본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사 어때요? 본사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라. 그래서 그 본사에 가시면요 수영장도 있고 아주 그냥 방마다 굉장히 자기 사색하는 방도 있고 맘대로 해요. 맘대로. 그리고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출근한 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데 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같으면은 이건 내 자리야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게 없어요. 출근해서 내가 오늘 여기 앉고 싶으면 여기 앉는 거고 저기 앉고 싶으면 저기 앉는 거야. 우리 회장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가 말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터미에서 하는 우리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없애려면 어때요? 머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오는 대로 먼저 출근하고 일하다가 근무 중에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2시에 나 너무 피곤해. 나 오늘 피곤해가지고 저 수영 좀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중간에 가서 수영하시면 돼요. 가서 수영 혼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거기 다 해놨거든요. 시설을 다 해놔서 그런 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아. 대신 너가 맡은 일은 잘해라. 그런 거 어때요? 자기 일을 떳떳하게 다 해놓고 하면은 마음대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더 열정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왜? 회사에서 마음껏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막 하겠다 하면 예산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막 끊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싶다가도 예산에서 이렇게 딱 찌는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에이 그러고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분야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모든 지원은 다 해줄게.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본사 직원들은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맘대로 쉬고 싶으면 맘대로 쉬는 거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소비자죠. 회장님이 우리가 9,100억의 매출을 올릴 때까지 우리는 소비자 마케팅을 했어요. 소비자 마케팅을 해서 우리 제품이 처음에 살 때는 4개씩 묶어 사게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원가가 14만 8천 원이라 그랬거든요. 14만 8천 원인데 사실 그때 변명호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제품은 해모임은 당기, 천근, 백작약, 그죠? 화장품은 뽕잎, 감잎, 녹차 그리고 이제 허브 종류를 넣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천연 식물이기 때문에 원가가 많지 않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모임과 화장품은 감마셀 조작이라는 거기에 감마선을 쬐기 때문에 비치기 때문에 원가가 없다. 그래서 순수 재료의 이 천연 식물의 원가는 4만 8천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0만 원이란 이익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회장님이 생각을 경영한 거예요. 회장님은 이때만 해도 처음에 면도칼 경영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싸게 주는 방법은 네트워크밖에 없다는 걸 알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네트워크 하면은 안 좋게 된 그런 선례가 많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싸게 주려면 중간에 과정을 다 없앤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밖에 없어서 네트워크 형식을 취한 거예요. 네트워크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원가를 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까 하고 생각을 경영하신 거죠. 생각을 경영하다 보니까 한 개를 팔았을 때 4만 8천 원을 내면 1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2개를 묶으면 20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가격이 10만 1,500원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회장님 생각에 그래? 그러면 원가에서 2개의 가격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3개를 묶어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해모임이나 화장품이 한번 기계에 탁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면 3,000개씩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어차피 3,000개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거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더 들어가요? 재료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래? 3개를 묶어서 팔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때는 3개를 묶어서 팔면 25만 5천 원으로 3개를 했더니 하나가 8만 5천 원의 가격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회장님이 생각했죠. 그래? 그러면 4만 8천 원 곱하기 3개의 가격을 뺀 가격. 이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국 지금 해모임이 30만 6천 원이 4개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7만 6,500원이 된 거죠. 그랬더니 4만 8천 원 곱하기 4개면 이게 19만 2천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11만 4천 원이 남아요. 회장님 생각에 내가 한 개를 팔아서 10만 원이 남나? 요렇게 해서 최대 4개까지 팔았을 때 11만 4천 원이 팔았을 때 요 갭만 된다면 회사에서는 큰 손해가 나지 않겠구나 해서 그때 이렇게 묶음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회장님이 이런 마케팅을 해놓지 않으셨다면 한 개 사도 사실 6개에 14만 8천 원도 싸요. 아마 6개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14만 8천 원이라도 해도 사람들이 샀을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쓸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서 이 묶음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개 사면 14만 8천 원에 사야 될 거를 이렇게 4개를 사서 나눠 썼더니 76,500원으로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가 있겠어요? 원가가 14만 8천 원인데 76,500원으로 다운을 됐으니 이게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8천 원에 살 거를 76,500원으로 화장품 한 세트를 사니까 너무나 싸고 너무나 좋은 화장품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마케팅을 9,100억 달러까지 했어요. 그게 재작년이죠. 그런데 왜 소비자를 했냐? 처음부터 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8년 전부터 들을 때 우리는 네트워크 형식을 취했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마트입니다. 왜? 모든 소비자들이 주로 가는 것이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비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회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9,100억대 때까지 좋고 싸 이렇게 해서 수많은 소비자를 이미 형성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 애터미의 소비자는 충성 고객이에요. 딴 데 가래도 안 가요. 왜? 마트보다 싸다는 걸 알았어. 마트보다 더 좋은 제품이 더 싸다는 걸 알았는데 왜 소비자가 일부러 그 힘들게 마트 가서 사고 이러겠냐고요. 이렇게 만들어뒀던 게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소비자는 거의 92%가 소비자예요. 왜? 좋고 싸니까 다 소비자는 이미 깔려 있어서 지금은 또 가서 애터미 얘기하면 나 해 해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이게 좋은 거를 사명감으로 막 전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 소비자 마케팅을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회장님이 이제 좋고 싸 해서 소비자는 어느 정도 기본을 맞춰놨어. 그런데 진짜 상류층에 있는 사람, 정말 비싼 화장품을 쓰는 사람 우리께 이렇게 좋지만 너무 싸서 안 쓰는 거야. 비교해보면 정말 좋구나 하고 쓸 텐데 싸다는 것 때문에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저도 비싼 화장품 맨 처음에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너무 싸서 안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써보게 하라는 거야. 왜? 쓰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쓰다 보니까 좋고 싸구나 해서 제가 계속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좋고 싸. 이거 너무 좋고 싸니까 나만 써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싸면 이거 너무 좋고 싸 너도 써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그게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진 게 이렇게 퍼졌던 거예요. 9,100억까지. 그 다음에 이때 탄생기에 사실은 저희가 앱솔루트를 탄생시킨 거죠. 앱솔루트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 화장품 6개에 75,000원 되는 이거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앱솔루트가 탄생되면서 상류층과 중상층을 잡으라고 앱솔루트가 나온 거예요. 왜냐? 너무나 비싼 화장품 쓴 사람은 너무 싸서 안 쓰니까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좋고 더 좋은 기술을 추가해서 만든 앱솔루트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앱솔루트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잖아요. 왜? 그때 이 앱솔루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 얼굴은 다 똑같이 어떤 때는 주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건조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미백도 필요한데 이 앱솔루트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 자기가 알아서 바르는 순간 찾아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옛날에는 마데카솔이나 뭐 후시딘 이런 걸 막 발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를 때 이게 아물 때까지는 딱쟁이가 지면 우리 애들도 딱쟁이를 띄게 돼. 그럼 여기 야원한 흉터가 나오는데 또 이게 진물 나게 되면 또 거기서 딱쟁이가 되면 또 띄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아물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어요. 약간의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겔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죠? 겔로 딱 붙이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러면 이게 다 아물 때까지 이거 안 띄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아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바로 그 성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가서 안 좋은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기술이 앱솔루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앱솔루트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는 소비자 마케팅과 사업자 마케팅 이 두 개를 겸용해서 같이 출발하는 왜?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 시장은 아무리 커도 5조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트나 이런 데는 2자리 숫자죠. 또 이 쇼핑몰은 3자리 숫자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트가 경쟁사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나가게 되면 5조의 시장을 못 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00조인데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상품을 이제 조금씩 정말 더 좋게 만들면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앱솔루트가 탄생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또 이 소비자가 탄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의외로 저도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거 안 쓸 것 같잖아요. 거기도 있는 분들은 사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게 정말 좋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게 앱솔루트인데, 이렇게 소비자에게 이런 원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이런 소비자 마케팅으로 우리가 거의 한 8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줬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업자에게도 이익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회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비자는 좋고 싸 해서 소비자는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업자에게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게 76,500원이었거든요. 76,500원으로 9,1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깔렸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한테 돈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보상 플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로부터 우리는 바이너리로 이렇게 두 줄을 가거든요. 이렇게 두 줄을 가는데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공유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산 거는 평생 누적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산 거는 없어지지 않고 평생 누적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케팅 했을 때 좌와 우의 균형이 맞았을 때 수당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 포인트는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살 때는 누구로 산다? 맨 마지막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 같이 포인트를 공유시켜 주는 거죠. 포인트를 공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해모임 4박스를 샀어요. 그럼 해모임이 15만 PB예요. 그러면 이 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좌측에 15만 이렇게 다 공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B고 여기는 A고 여기가 C라 했을 때, 또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나는 앱솔루트 한 상자를 살래. 앱솔루트 한 상자를 이 A라는 사람이 이 마지막 사람한테 사는 거야. 10만 PB거든요, 한 상자가. 그러면 또 이 사람한테 10만 다 공유를 해주다 보니까 이 B라는 사람은 사지도 않았는데 이미 좌측에 이 사람들이 사줌으로 인해서 25만 PB가 적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바로 사업자를 위해서 공유 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A와 B와 C와 나와 만약에 사업을 같이 한다면 A한테 내가 도움이 되도록 물건을 사겠죠. 또 B한테 도움이 되도록 C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C를 기준으로 내가 제품을 사주게 되면 C, B, A, A, B, C가 전부 다 포인트를 공유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사업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알으니까 내가 이거 살 거 있는데 내가 우리 소피한테 사줄까? 내가 누구한테 사줄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상한선이에요. 보통 다른 네트워크는 아까 내가 뭐랬죠? 이 네트워크의 비밀이 곱셈의 법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승수의 법칙.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A사라는 데를 예를 들게 되면 A사는 지금 이렇게 A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은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50억, 100억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 나도 저렇게 50억, 100억 벌 거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만큼 볼륨을 높여놓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던 볼륨보다가 얘 것이 플러스 돼서 더 볼륨이 커져 버려요. 근데 C라는 사람이 나도 50억 100억 벌 거야. 왜? 이분이 그렇게 50억 100억 벌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이만큼 하겠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게 더해져서 이렇게 더 커지고 얘는 또 더 커져서 절대로 A와 B와 C는 같은 선상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먼저 한 사람이 자꾸 가져가다 보니 나중에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왜냐면 상한선이 없어. 모래되고 먼저 한 사람이 점점 좀 많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됐어요? 상한선을. 애터미라는 회사는 상한선을 만들어 놔서 내가 이렇게 상한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A라는 사람이 했어요. 10년 전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 상한선의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은 월 5천만 원이 저희는 상한선이에요.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보통 한 6억 정도 되겠죠. 5억에서 자기의 이 멤버십에 따라서 5억에서 6억 정도 돼요.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억에 버는 사람 1명 만드는 것보다 우리는 1억 받는 사람 100명을 만들 거야. 그리고 100억을 가진 사람의 삶이나 5, 6억에 가진 이런 사람의 삶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죠. 근데 C라는 사람이 나는 열심히 더 직장도 안 그만두고 올인해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저보다 먼저 여기서 도달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처럼 꾸준히 하면 우리는 이 같은 자리에서 전부 다 만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상한선이에요. 이게 바로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공유 포인트와 상한선을 만들어 놨다는 거, 이 두 개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협력사라 그러죠. 우리 애터미 회사에다가 제품을 대주는 공급업체인데 우리는 공급업체를 협력사라 그래요. 같이 함께 성공하자, 이런 뜻에서 협력사라 그러죠. 협력사한테는 저희가 모든 제품이 들어올 때 주문을 한 거에 선불로 시킨 거에 선불의 50%를 먼저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제품이 입고되는 순간 나머지 잔금을 50%를 현금으로, 두 개 다 현금이에요. 선불이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50% 먼저 주고 물건이 입고되는 순간 나머지 50%를 또 현금으로 지급해 주죠. 그게 사업자죠. 이 협력사들은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선불로 미리 주지, 입고되는 순간 바로 그것도 현금으로 주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협력사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 외에도 협력사들한테 해주는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예요. 국가는 뭘까요? 우리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애터미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니 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도 이익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한테 이렇게 다 공평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야지 균형을 이루면서 회사가 우리가 원하는 100년 기업, 100조 기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업 인연은 생존,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미인이라고 하죠. 생존, 속도 뭐죠? 스피드. 그 다음에 균형, 밸런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애터미 회사의 창업 이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 이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